안녕하세요. 주변로 가실 분은 서서 이제 하시면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변로 혼자 다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저걸 좋게 보실지 안 좋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자, 가봅시다.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그럼요. 예. 상황은 별로 안 나와요. 예. 변호사님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요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질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고의 주장은 2018년 7월 24일 14시경 피고가 잘못된 응급처치를 해서 당연히 이제 원고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상해를 입힌 어떠한 고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일단 기소를 하였고요. 그리고 고의 다음에 과실을 검토하였는데요. 일단은 원고들이 제출한 응급처치 교본을 보면 가슴 두께의 3분의 1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로는 5cm 정도 되는 강한 압박을 실시하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교본의 여러 부분에 부상을 염려하지 말고 강하게 압박하라. 어린이에게 해를 입힐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과감하게 응급처치를 하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기 때문에 사실 피고는 응급처치 교본에 따라서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고 그런 까닭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막힘이 없네. 야, 반응이 좋아. 그리고 응급의학계에서 나온 논문을 하나 참조를 했습니다. (30년) 정도 전통이 있는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응급의학회지인데요. 거기서 딱 응급처치, 그 CPR에서 발생하는 늑골 골절과 기타 합병증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종합병원에서 관찰된 늑골 골절상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비율로 봤을 때 전체 관찰 표본의 44.3%가 늑골 골절이 있었고 그리고 기흉이라든지 혈흔 등은 함께 발생하는 빈번한 합병증 중에 하나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 따르면은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 유무랑 경중에 관한 표준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일반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보고 있고 그 보통인이라고 하면은 추상적 일반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참조한 논문에 따르면 사실 전문 의료인들이 CPR을 시행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늑골 골절이나 부상, 상해 등이 있는데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이 피고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시행한 CPR에 의해서 발생한 상해가 과연 과실에 의한 상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짜 잘한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응급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을 들었는데요. 여기 있다. 찾았네, 여기까지. 찾았어. 우와. 은근 어렵다. 그렇죠. 누가 찾았어요? 누가 찾았지? 설사 이 모든 것들이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응급의료법에 따르면은 피고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의료 종사자이거나 아니면 선언법에 따른 응급처치 담당자 혹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은 강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응급의료 종사자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강목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보조이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핵심을 짚었네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면 상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다시피 의료인들이 해도 쉽게 이런 상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하게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답변서를 거의 안 보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답변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비적으로 청구가 인용이 되었을 때 그 취지를 감축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덧붙여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 가지고. 일단 서면이나 발표나 다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고요. 좀 내용적인 측면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김현우 인턴. 네. 거기 목차 5 보면은 그 밑에 작은 어린이 경우 뭐 이렇게 한 손 사용할 수 있다. 2cm 뭐 DP로 흉곽을 압박할 수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성인용 CPR과 같이 두 손을 사용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좀 너무 성인용 CPR을 지금 바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꽤 큰 과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12주나 지금 나왔는데 지금. 공격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서술한 점들과 그리고 사안의 긴급성 또는 현재 그 익사 사고의 위험성까지 판단을 하였을 때 물론 법적으로는 조금 과실 인정 될 수 있는 명시적인 부분은 있으나 이 상황을 충분히 참작하여 저희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안 된다고. 강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김현우 인턴 만약에 지금 법정에서 변론한 거면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해요. 바로 얘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시적 근거가 있다 이런 표현을 대리인이 지금 과실이 없다라고 논지를 펼쳤잖아요. 과실이 없고 정말로 내가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할 거면 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들은 최대한 안 해야 돼요. 대리인은. 예.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변호사님들이 독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제가 원고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과실이 있다는 거는 쌍방 다툼 없는 걸로 정리해달라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게 피고 측 대리인 얘기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법정에서 그 표현을 할 때는 뭐 이 정도 표현이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라고 하시지 말고. 예, 제가 하나 좀 질문할게요. 이상국 인턴에게. 예. 원고의 주요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피고가 무리하게 좀 강행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예. 그 진술서 갑 3호증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면 그 4번 항목에 예. 아빠는 내 딸이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이 전문가라고 강행한 그런 좀 사정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랑 그 같은 질문이에요. 교재 거기 보면은 구급조치를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은 뒤에서 그냥 모니터링 정도로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큰 과실 아닌가요, 이건? 이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3분에서 4분이 지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EFR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피고가 직접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판단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 피고가 단독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피고가 단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걸 이제 법원에서 참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아니 아예 그런 취지는 없는데 이 내용은 아예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예, 답변해도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드디어. 구원투수?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우선적인 사실은 맞지만 갑질 욕구증 3-6번 한번 보시면 3-6쪽이요. 6쪽이요. 네, 뒤쪽에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거의 익사한 상태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익사한 상태는 어린이가 수중에서 질식했으나 회생시킬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은 응급 상황으로 이 때문에 호흡 및 순환의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즉시 심지어 EMS에 신고하기도 전에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드 처리까지 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 갑질 3호증 진술서를 보시면 막힘없어. 2호에 이 스킨 손볼 이 피구가 아이를 가장 먼저 발견을 했고 아이를 들쳤고 해변으로 왔는데 심지어 3-4분도 지났다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우선 처치를 하는 게 급박하다고 생각. 예, 그 우수처치 규정은 잘 얘기하셨고 언급 잘 하셨고 이건 내 아이니까 내가 할게요 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는 아빠한테 맡기고 119 신고를 해서 의료진이 오게끔 하는 게 맞는 절차가 아닌지. 지금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물론 그 아이 아버지가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5번 항목에서 이후 아버지는 살살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라는 부분에서 전문가이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 조금의 이제 동의를 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해 결과까지도 예상하고 이렇게 맡긴 걸까요? 물론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예측을 하고 동의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이면서 인턴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의 과정상 그 갈비뼈 부분의 손상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저희가 증거로 든 논문의 조금 더 깊은 부분을 읽어보면 43%라고 나와 있는 비율이 부검을 해보는 결과는 그 비율이 80%까지 올라가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여서 그렇게 처시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오늘. 우리 이면서 인턴이 썼던 표현들이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안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법적인 표현들이었는데 그런 거 전혀 막힘없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은 무슨 경력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왜 무대 공포증이 없죠? 저 인턴이. 확실히 그 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성 변호사 같아요. 법정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다 있는 대로 다 말하고. 저는 지금 이 반전에 너무 놀라가지고 네. 그 5조 2항을 한 팀만 찾아낸 줄 알았는데 이 팀도 그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눈치껏 보니까 아까 이제 이면서 팀 서면을 조금 더 좋게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응급구호법 같은 게 다 실려 있고 논리 구조가 딱 맞아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서 김다경 인턴 같은 경우가 네. 정말 침착하게 답변을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빛을 발하는 또 그런 모습 봤어요. 제가. 맞아요.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다. 근데 이제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변호사님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VCR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응원단에 힘을 모으면 되는데 지금 변호사님 들어오신대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예. 나 입장하셨습니까? 자, 현장 나와주십시오. 현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답변서 미션은 속장 그 과제보다는 훨씬 더 상향 평준화가 돼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구두 변론도 다들 나름 잘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실력이 되게 빨리 느는. 아니 근데 이게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내 옆에 있는 애가 이 정도는 쓰는 애구나라는 게 처음 공유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쓴 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자극이 좀 될 것 같아요. 자극도 될 것 같고 혼자 쓰면 이퀄리티가 안 나오는데 서로 협업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에 따라서 이 시간 안에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니까. 근데 이면서는 정말 긴장을 안 하네. 왜 안 떨지 근데? 왜 안 떨지? 긴장을 아예 안 해. 긴장이라는 DNA가 없는. 맞아, 잘했던 것 같아. 그러지. 그다음에 이상호 인턴한테 또 물어보고 김연아한테 우리 각자 질문했을 때도 잘 대답하시던데. 잘 대답. 나는 다 잘하신 것 같아. 여기는 다 잘하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팀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솔직히 이면서 팀은 이면서 혼자 책임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역할 배분을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본인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면서 인턴은 지금 같은 팀원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일단 처음에 이제 김다경 인턴의 경우에는 답변서 써본 경험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뽑게 됐고요. 이상호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비슷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 김현우 인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이강호 인턴과 이제 김현우 인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해외 사례에서 검토하는 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해서 순위를 좀 뒤로 미뤄뒀던 것 같습니다. 답변서 잘 준비해놓으니까 자신감이. 약간 이시훈 팀의 장점을 주자면 진짜 여러 명이 다 같이 하려고 협업을 의도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발표도 사실 의도적으로 배분한 느낌이 있고 좀 팀 케미가 조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시훈 팀. 그리고 이강호 인턴의 재발견.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강호 인턴이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이제 물어보는구나. 그렇게까지밖에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쉽지만 이 녹취록을 낸 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쵸? 네? 근데 녹취록 직접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그걸 녹음을 듣고 그걸 다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이건 되게 감명 깊은 그래, 일이긴 되게 괜찮은. 실은 우리가 제일 원하던 모습일 수도 있고. 대박, 사실 이런 거. 이강호 인턴의 재발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한 것도 대단한데 그걸 녹취록으로 만들었다는 건 진짜 엄청난 센스가.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네. 이건 인정. 근데 어떻게 그 답변서의 그 미션을 뒤집을 정도였나요? 어떤가요?